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7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국집의 뭐 이정현 대표나 이런 애들은 보통 7일차에서 접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7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진짜, 이달 넘기겠구나 싶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라이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회의도 아직 조직, 근데 힘이 확 빠지셨어, 지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이 너무 없고.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단식자들은 다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디비져 누워가지고 맞아.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제대로 드시지도 따뜻한 물하고 소금만 드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갖고 일상적인 당무를 다 처리하고 있잖아. 아침마다 회의하고 손님 만나고 점심 때 필요한 거 있으면 결제하고 저녁 때 되면 또 외부 방문자들하고 미팅 가지고 촛불 집회도 네. 하잖아요. 사실 이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무리한 일정인 건데 아니 그리고 막 그 분들이 저녁에 막 오셔가지고 제가 가끔 영상을 보면은 막 울면서 대표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분도 되게 많고. 진짜 미안하죠. 네. 근데 뭐 대표는 또 뭐 아예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 제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이게 식욕이 땡기는 저로서는 더더욱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뿐인데 지금 이와 비슷한 시기를 단식을 했던 뭐 김성태나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병원에 실려가거나 뭐 자, 그런 식으로 보세요. 해갖고 강제 종료를 했었거든요. 2016년에 난 죽을 것 버티던 이정현 단식 7일 만에 접어 하면서 여기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근데 그때 당대표였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아니 이제 이게 손님이 왔으면 최소한 만나서 이제 오면은 일어나지 못하여 누워서라도 최 대표님 너무 힘들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제발 좀 뜻을 꺾어주세요. 협치해 뭐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식물인간 퍼포먼스라고 있어. 당시에 얘들이 여당이야. 그러니까 여당인데 여당 대표가 들어나가지고 뭐 탄핵하면 뭐 아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김성태 볼까요? 단식 7일 오늘 단식 7일차니까요. 건강 악화 장제원 정말 잔인한 정권이다. 장제원한테 똑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네요. 이게 근데 지금 지금 먹힌당 애들은 지금 이거 여기 신경 쓸 저기가 없어요. 극혐당이었다가 갑자기 먹혔다. 네. 아니, 먹힌당 내지는 쥐약 먹은 당 애들은 지금 여기 신경 쓸 저기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지 이제. 접수 당했어요. 접수를 당했어요. 접수 아니야? 먹힌 거야 그 정도면. 아무튼 결국은 여기에 대한 그 개무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신나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놀고 있다는 얘기는 플레잉을 한다는 게 아니라 꼴값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뭐 오늘 특별하게 순서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인도네시아 도착 관련된 영상 하나 보면서 지금 얘네가 이럴 때가 아닌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쩌라제님 영상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중계 방송을 받았나 보지.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도리 두르고요. 네. 인사하고 말레이시아 종류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가요. 근데 네. 이제 걸을 때는 사진 찍을 때는 이게 부인이 뒤로 오고요. 네. 가서 거의 사진이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국빈 방문하는데 국빈 방문이 아니지 아무튼 대부분 이제 부인이 뒤에서 따라가긴 하지만 정면에 서진 않거든요. 거의 사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당당하게 둘이 손잡고 내려옵니다만, 네. 목도리를 주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거 왜 주지? 뭐 어쩌라는 거지? 네. 멀뚱멀뚱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해줬겠죠. 아마 영어를 했을 걸로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겠지. 네. 어?
목을 치라고? 들으라고? 목을 치라니. 아니 이렇게 했잖아. 목을 자르라고요? 네. 달고 인사하고. 네. 근데 한참을 저기 뒤에서 있다. 기다려요. 네. VIP1 오실 때까지 대충 인사해야지. 네, 툴은 하고 기다립니다. 가야지. 네.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도 할 거 다 하고 오는 거죠. 네. 나도 인사 다 하고. 안녕하세요. 대통령이에요. 저희가 저기는 또 동등한 위치에서 있지 않습니까? 당당히 앞에 뒤에 안 있어요. 나란히 서 있죠. 오케이, 마음에 오. 들었어. 넙대대.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심하게 맞았나요? 출발 전에. 네.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처음 왔다니요. 아니 이게 필러를 맞았다는 얘기죠. 누가 때렸겠습니까? 저 무시살벌한 딴 사람은. 데는 뭐 대통령 저기 영부인 수상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뒤에 서 있는데 당당히 앞에 서서. 사실상 또 센터를 차지한 거죠. 센터 당연하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잘하는데. 내가 대통령이다? 요즘 우리가 발음이 매일 어제부터 새요. 혀가 네. 짧아가지고 김병조 의원 때문입니다 이게 다. 이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올린 건데 여기는 이제 17장이니까 김건희가 있다는 소리고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윤석열 사진으로 도배를 하긴 합니다. 네. 대신 그 욕망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2장 정도는 자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욕먹는 걸 신경 쓰나 안 쓰던데. 안 쓰지만 뭐 이런 거 가운데에 김건희가 있고 여기는 잘려도 돼. 대통령은 어깨가 잘리든지 뭐할지 모르겠고 김건희만 가운데 있으면 되고 뭐 대통령 없는 사진도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는 이런 사진을 굳이 남긴다. 그래서 지금 뭐 동표 간담회 저런 거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해외 쪽에 있는 그 동포들한테도 엄청나게 그 외교부나 영사 쪽에서 그 압박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응? 지금 이제 일부 그 카나다 계신 그 분이 저한테 그 제보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분이 카나다에 42년째 거주하시는 동포고 기존에 이제 한인회에서 토론토 한인회에서 이제 그 부회장을 하고 계세요. 이게 시니어야. 연세가 오래 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 들어 이제 한국 정부 관련해가지고, 한국 정부 지금 어떻게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쪽에 대한 질의를 자꾸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를 꺼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회 행사에 영사가 앞으로 김종환 부회장, 이 양반이에요. 이 김종환 부회장이, 회의에 있으면 앞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대놓고 저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차별인 거야, 쉽게 말하면. 반정부 인사와 친정부 인사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한 사례거든요. 아니 이게 어른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왜 그러십니까? 심지어 도대체? 영사나 이런 사람들은 현지에 있는 교민들한테 서비스하고 그분들한테 봉사하라고 나가 있는 자리지 군림하라고 가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정부 방침에 따르고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편의를 봐준다든지 기본적인 어떤 영사 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반정부적인 문제를 부각하거나 이런 쪽에는 대놓고 이런 차별과 압박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늘 어디 가나 그 교민회 행사들을 하지만 교민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들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 또 얼마만큼의 일종의 차별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지네 나름대로의 성별이 들어갔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정권인 거예요. 교민단체까지 찾아와서 세상에. 네.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외교부라는 겁니다. 이게 박진하고 윤석열 하나 바뀌자마자 우리 외교가 또는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처우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아유, 이찍들 또 찍어줘요. 이찍들은 뭐 방법이 없어. 그래도 좋아해. 그 뭐 최근에 뭐 대구 조사 보니까 71%가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하더만. 안 돼요. 그러니까 대구. 거기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찍은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점점 더 정상화가 돼가지 않고 이거는 옛날 왕정 시대에도 없었던 폭거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짓거리들을 해대는 거 보면. 근데 아주 세심한 부분 여기저기까지 꼼꼼하게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국민이 바로 알고 제대로 저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을 이제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담보하고 지금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에서 결과 없이 그대로 유야무야해서 이 투쟁이 끝나게 된다고 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정치 쇼를 했다고 저쪽 애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단합하고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어제 골 때리는 일이 있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찾아와가지고 참 진짜 법안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말래. 처구니가 없는 저런 말을 하고 갔어. 세상에. 국회의장이라는 와. 놈이 와가지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분한테 민주당이 이제 이 단식 투쟁을 계기로 해갖고 계속 국조 관련된 서류나 또 거기에 관련된 관련법들을 꺼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단독 처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아휴, 일부 이제 정신이 아니야. 이거 여러 그 매체에 상반된 이거 있는데 민주당이 뭉치고 있다. 지지자도 뭉치지만 어제 전해철 방문을 계기로 해갖고 이른바 비명계들도 속속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가지고 결의를 뜻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제는 갑자기 우리 왕수박 그 서른이가 국회 대정부 질문하면서 탄핵 얘기를 입에 꺼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김영민 의원 얘기한 대로 탄핵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는 건가? 또 오후에 이것까지 터졌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도 과연 딴 사람이 아니로 김영민 의원이 던졌을 때 이렇게 반응 안 했는데 서른이 던지는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에 과연 어떤 내부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 즉, 섣부른 탄핵을 던져가지고 양비론을 펼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김영민 의원이 먼저 탄핵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당론에서 이거를 모아가자라는 쪽에서 김영민 의원이 이걸 내놓은 거지, 아직 우리가 이걸로 몰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느낌이라 그러면 진짜 탄핵안 발의할 것 같고요. 쥐약 먹은 애들 중에 몇 명은 진짜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론, 오늘도 서른이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했는데 오늘이 왔어. 여기 뒤에 여기 숨어 있긴 한데. 민망하겠지. 숨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뭐 가까이 있어. 여기 보이게. 난 저기 왼쪽에 계신 여성분 누군지 모르겠네. 순간적으로 나경원인 줄 알고 이수진, 깜짝 놀랐네. 여기 이수진 의원이었구나. 네. 아무튼 지금 수박들의 움직임이 뭔가 그 이재명 대표를 협력을 하면서 돕는 듯한 움직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돕는다고 나설 때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그 유승민이랑 다른 당 만들어서 같이 나가면 돼. 쥐약 먹은 애들이 수박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쥐약만 안 먹은 애들만 나 네. 같이 가면 돼. 아무튼 이 두 글자를 이 던짐으로 인해 갖고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최강욱 의원의 얘기가 많이 묻혔어요. 최강욱 의원이 훨씬 더
사이다 발언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묻으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 이게 서른이가 이게 어그로를 끌라고 이 단어를 던진 건지 아니면 진짜 탄핵을 당론으로 몰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한 건지 저는 그냥 뭘 해도 의심스럽고 그지?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 고쳐서 못 쓰고요. 안 변합니다. 고밀정이 보세요. 지금 하는 척한 에휴, 언제 또 고개 쳐들고 이재명으로는 총선 못 치른다 이지랄 할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 아무튼 예. 아무튼 저는 그냥 정말 수박이라고 우리가 판명된 애들은 뭘 해도 민주당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대여 투쟁이 강화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하루하루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언론이 거의 없어요. 무슨 뭐 한동훈이 캐로로가 아니라 그 뭐야 포켓몬 스티커만 졸라리 받아 쓰는 언론은 있을지언정 지금 어저께 터졌던 녹취록 같은 큰 사건들은 별로 얘기가 없더란 얘기죠. 맞습니다. 아무튼 정말 장재원 말대로 정말 잔인한 정권입니다. 이제. 잔인무도한 진짜. 정말 엄청난 권력을 발휘하는 정권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봉오동 전투를 관람하신다고 하네요. 뭐 홍범도 장관 관련된 그 이슈를 또 띄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공식 활동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 유튜브 쪽에서도 과거에 홍범도 장관 모셔올 때 전투기 띄우고 그리고 그 봉헌식 했던 동영상들이 지금 미친 듯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게 KBS에서 그 영상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그 지금 그렇게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횡상이 치워졌다고 해갖고 이게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우리한테 전투를 걸어온 거고요. 우린 더 당당하게 홍범도 장관 위상과 그리고 명예를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 뭐 소녀상을 휘었습니까 처음에? 네. 탄핵도 쉽지 않았죠. 네, 탄핵도 쉽지 않고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왜 쉽지 않냐? 우리는 원리 원칙과 준법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것들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따라서 막 하는 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된 수정을 거쳐서 바꿔놓아야 된다. 우리도 막 하자라는 방식으로 우리까지 욱해지면 저놈들하고 똑같은 놈이 된다는 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원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단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죄가 되는 날까지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